대통령이 오늘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강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주 후부터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받는 골드카드를 판매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에 외국인은 국적법에 따라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무국적 입양인들이 체포 또는 추방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각 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 중입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동 청소년 성매매 용의자들이 경찰에 대거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 중인 부부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실종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변호인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내부 문서를 대량 유출했다며 이번 기소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찬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강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백악관 회의실 원탁 테이블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도 참석했으며 머스크는 이 자리에서 국가적인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빠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회의실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강요들과 함께하는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좌우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앉았으며 이 자리에는 정부 효율부 수장인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머스크에게 별도의 발언 기회를 줬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강요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한 뒤 2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적자 해결을 위해 빠르게 행동할 것이라며 적자 및 국가 부채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은 파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와 관련한 정부 효율부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현재 많은 비난은 물론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대통령 선임 고문으로 분류되는 머스크의 강요회의 참여는 강요가 아닌 인사를 강요회의에 초청했다는 적법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53대 47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연방상원은 모든 인준 표결에서 트럼프가 지명한 내각 강요를 인준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명한 강요 지명자 가운데 로리 차베스 디레머 노동부 장관 지명자,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주 후부터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받는 골드카드를 판매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대신 $100만 달러 안팎의 투자 이민은 폐지됩니다. 이로써 한국인들에게는 14억 원으로 도전할 수 있는 투자 이민의 길이 막히게 될 전망입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상무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되고 미국 시민권 길도 열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부자들이 $500만 달러씩 내고 미국에 많이 오면 미국 내에서 돈도 쓰고 세금도 납부하며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는 여러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애플과 같은 대기업들이 외국 인재들을 영입하려 할 때 1인당 $500만 달러씩 내주고 영주권을 받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 후부터 골드카드를 판매하기 시작해 한 해에 100만 개를 팔면 $5조 달러나 들어온다며 이를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1,000만 개를 팔면 $50조 달러로 현재의 미국 국가 부채 $36조 달러를 단숨에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 규정을 바꾸려면 연방의회의 입법이 필요하지만 영주권은 행정부 차원에서 조정해 시행할 수 있다며 2주 후부터 즉각 골드카드 판매에 착수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 부자들도 $500만 달러를 내고 골드카드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철저한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골드카드를 신설 시행하는 대신 사기 등 여러 문제를 노출해온 EB5 투자 이민은 없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80만 달러에서 $105만 달러를 투자하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EB5 투자 이민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현재 투자 의미는 리저널 센터와 시골 지역은 80만 달러, 대도시는 105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1년에 10,000개까지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2023 회계연도에 450명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 중국 6,300여 명, 인도 800여 명, 베트남 550명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예전에는 50만 달러, 지금은 80만 달러를 리저널 센터에 간접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해온 길이 막히게 돼 더 좁은 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에 외국인은 국적법에 따라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사 및 형사 집행 우선순위로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행정부 문서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들은 이민 및 국적법 262조에 따라 정부가 새로 개설하는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등록하고 지문을 찍기 위해 출석하면 국토안보부는 등록증을 발급하며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이 등록증을 항상 소지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상당수의 외국인은 이 조항에 따라 등록하고 의무를 이행할 직접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세관 단속국은 미등록 외국인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양식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구금 추방되더라도 범죄로 간주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불법 이민을 범죄화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 정책은 1940년에 통과된 법의 이민자 등록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당시 이민자들 중 의심스러운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은 영주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민자가 매년 지역 우체국에 등록하도록 했으나 미 정부는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 1960년대에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이민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로 무슬림 국가 출신의 남성과 소년들에게 사진과 지문을 정부에 제출하게 했습니다. 당시 이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한 수만 명이 체포돼 추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부터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왔으며 미군은 불법 체류자를 항공편에 태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인도로 보내고 있으며 쿠바 콴타나모 해군 기지 구금 시설을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반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유아기 때 미국으로 온 한인 입양인 1만 8천여 명이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인식한 한국 정부는 무국적 입양인들이 체포 또는 추방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각 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 중입니다. 이어서 전상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2000년 제정된 입양아 시민권법은 입양된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현행법 시행 이전에는 양부모가 시민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결국 무국적 한인 입양인은 양부모의 부주의나 법적인 허점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추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추방 대상에 오른 대상은 지난해 기준 14,0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 2만 명을 포함해 불법 체류 중인 한인은 15만여 명에 달합니다. 한국 정부는 무국적 입양아들이 체포 또는 추방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차원에서는 재외공간을 주도로 해외 입양단체와 협력해 시민권 취득부터 체포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입양동포 민원 전담 창구를 개설해 입양동포를 전담하는 종합상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입양동포 민원 전담 창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해외 입양동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내 무국적 한인 입양인 수는 17,547명으로 추산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동 청소년 성매매 용의자들이 경찰에 대거 체포됐습니다. 이번 검거는 연방국토안보부와 검찰청의 합동 검거 작전을 펼친 데 따른 것으로 체포된 용의자 11명 중에는 한인 2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라바마 오펠리카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 성착취범 검거 작전을 펼쳐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엘라바마 출신 10명과 조지아 출신 1명이며 이 중 한인 남성은 2명, 아시아계가 3명 포함됐습니다. 조지아주 존스크릭에 거주하는 43세 이기상 씨는 온라인상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모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엘라바마 어번에 거주하는 28세 이승윤 씨는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컴퓨터를 이용한 미성년자의 접근, 성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 만남에 나선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오펠리카 경찰국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들은 20대에서 40대 남성들로 이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성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미성년자와 온라인으로 연락을 시도한 뒤 성적 만남을 목적으로 미성년자가 사는 지역까지 이동했다고 합니다. 오펠리카 경찰국은 비영리 단체인 인신매매 방지 거버넌트 레스큐 그룹, 국토안보부, 지방검찰 협조를 얻어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폴리에 거주 중인 부부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실종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버긴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범인은 실종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marijuana를 제공,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우 기자입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 중인 부부가 턴업이라는 데이팅 앱을 통해 한 청소년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10대는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일요일 뉴욕시 경찰국은 뉴욕시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10대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를 뉴저지 포트리 경찰서에 공유하며 현재 아동이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청소년은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마크 피아바네티, 제니퍼 부부의 주택에서 발견됐습니다. 58세 포트리 거주 용의자 남성은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앱에서 알게 된 실종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마리화나를 제공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용의자 아내 제니퍼 역시 같은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성폭행을 저지른 마크 피오바네티는 2급 성폭행, 2급 아동학대 및 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폭행범의 아내 제니퍼 피오바네티 역시 2급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들 50대 부부가 청소년을 만나게 된 데이트 어플리케이션 턴업은 8만 명 이상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지닌 플랫폼으로 가입 시 나이, 이름, 성별과 좋아하는 뮤지션 5명의 이름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 연령 제한은 17세 이상입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불법 선거자금 수수 등 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에릭 애덤 뉴욕시장의 변호인은 오늘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내부 문서를 대량 유출했다며 이번 기소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애덤 측 변호인은 검사들의 집단 사직서는 물론 검찰청 내부 문서 유출로 인해 애덤 시장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측 변호인은 아담스 시장 관련 부패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정보 대량 유출에 나섰다며 이번 기소는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오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아담스 시장이 오늘 저녁에 열리는 차기 뉴욕시장직 후보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측 변호인 알렉스 스피로는 정부 내 누군가가 맨해튼 연방검찰청에 단일 사순검사가 제출한 서류를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수는 아담스 시장 관련 부패 혐의를 기각하라는 명령에 항의하며 사임한 바 있습니다. 2월 12일자로 작성된 해당 서한에 따르면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 단속을 돕겠다는 시장의 협조를 얻기 위해 아담스의 형사기소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피로 변호인은 이 서한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법무부 내부 문건이 대량 유출됐으며 여기엔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검사 중 한 명의 사직서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피로가 언급한 전직 검사는 뉴욕 남부연방지검 소속이던 헤이건 스코튼으로 아담스 시장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법무차관의 지시에 항명해 사직했습니다. 스피로 변호인은 이 같은 대규모 정보 유출은
애덤스 시장의 기본적인 헌법 권리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오늘 저녁 6시에 개최될 예정인 뉴욕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과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 스콧 스트링거 전 뉴욕시 감사원장 등이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선거 공약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진 않았지만 다수 단체의 지시를 받으며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뉴욕시장 후보들의 청원 절차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장 후보 자격을 갖추기 위해 후보자는 오는 4월 3일까지 등록 유권자 최소 3,75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차기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는 오는 6월 24일 진행되며 후보로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 스콧 스트링거 전 뉴욕시 감사원장,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입니다. 뉴저지주가 재산세 경감 규모 확대와 기록적인 수준의 학교 자금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5-2026 회계년도 행정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뉴저지 주민들은 최대 관심사인 직접 재산세 감면에는 43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교육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21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세금 정책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2026년부터 담배에 30센트 추가 세금 부과, 주류세 10% 인상, 인터넷 게임과 온라인 도박에 대한 세율을 각각 기존 15%와 13%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 등입니다. 국무부는 전 세계 비자 담당자들에게 미국 내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려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미국 비자 신청서에 출생 당시 성별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 대해 영구 비자 금지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부는 트랜스젠더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미국 이민 국적법 중 위증 항목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비자 신청자가 중대한 사실에 대한 기망 또는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다른 사유와는 달리 평생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워싱턴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미 관계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헌법재판소 탄핵 결론 이후에도 한미 관계 등 국가 간 다져놓은 기본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등 경제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사람 사는 세상, 미주 민주 참여 포럼, 뉴욕에 기반을 둔 북미 민주 포럼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